요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큰 장이 온다라는 건데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려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여기가 바닥권이라는 것만으로도 음. 어느 정도는 좀 안심이 되고 큰 장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거 단단히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강세장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쉬었어. 맞아요. 그죠, 우리 장이. 그렇죠. 이젠 좀 올 때가 됐지. 5년 이제, 지났나? 이제 올 그죠? 것 같아요. 그래. 충분히 말아줘. 옵니다. 나도 돈 좀 벌어올게. 왜 그런지. 네. 네. 일단 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미친 관세를 부과했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 거 정말 엉터리로 매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세를 왜 저렇게 책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관세는 그냥 트럼프가 받고 싶은 협상하고 싶은 가격대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네. 왜 이렇게 부과됐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이 정도로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흥정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네. 시장이 이제 그러게, 관세 이번에 왜 관련해 이렇게 빨리 받았을까? 민감하게 생각하냐라면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을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대공황이 왔을 때 네. 그때의 관세율과 지금 트럼프가 받겠다라는 관세율과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이만큼 받았을 때 실제로 시장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대공황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만큼 받아? 그럼 또 대공황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럼 대공황까지 글로벌 대공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공포 때문에 빠진 거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그러잖아. 아 그러면 트럼프는 그래. 이거 실제로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래. 저렇게 저는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걸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협상할 때 그치. 일단은 높게 지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밑에 거를 받고 싶은 거니까. 맞죠, 근데 트럼프가 이거는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그치.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딜을 한다. 네, 절대로. 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관세를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게 물론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보지만 핵심이 미국 핵심 기업들이에요. 진짜. 맞아. 네, 완전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은 체질이 바뀌었어요. 산업의 체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산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미국이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속된 말로 손톱깎이까지도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보라메코도 당연히 알겠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 미제라는 거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TV에서만 봤어요. 아니 이거 우리 때는 알 거예요. 참. 코끼리 밥솥 이거 그건 일본 거고 다 알잖아 다 알면서. 참나 모르는데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그때는 미제. 네. 그래서 미국이 미제. 모든 걸 만들었어요. 모든 걸 만드는 시대지만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알네. 기범이 초콜릿도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점점점 하면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걸 다 그리고 경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들은 다 흔히 말하는 신흥국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걸 했거든요. 그게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됐고 근데 그들 산업이 대부분 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조업을 다 가져온다? 왜 굳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을 가지고 오겠다? 그걸 부응하겠다? 넌센스. 그러니까 네, 그거 왜 그런지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했을 때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AI 패권에서 미국은 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AI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세가 물려진다면 예,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또 치명적일 텐데. 그리고 지금 또 보세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미국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번에 대표적으로 유럽이 그러잖아요. 너 관세 때렸어? 그럼 우리는 구글이랑 애플에 그냥 너 우리 그 반독점 때리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중요한 건
모르지 않을 거다. 다 안다.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발행한 단기 채권이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흔히 말하는 선거 기간 때도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야, 자네 옐런 보고 둘이 앙숙이잖아요. 네가 자꾸만 단기채로만 돌려막기만 자꾸만 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불안하지 않냐. 이거 장기채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생각은 그거죠. 야,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꾸고 싶은 거야. 부채를. 왜냐하면 3개월마다 계속 막는 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10년으로 바꿔버리면 한 번 해놓고 나면 10년 동안 그래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대신 10년이면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10년물을 때려버리면 10년 동안 못 바꾸잖아요. 엄청난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시중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기물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을 낮춰서 장기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바이든 정부 때 발행된 이 단기채 만기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원래 같으면 장기채로 바꾸려면 4%가 넘으면 이거 4%에 바꿔야 돼요. 4%에 발행하면 부채가 훨씬 더 늘죠. 근데 이걸 만약에 3%대 중후반으로 낮추면 비용이 확 준단 말이에요. 이거 골드만삭스 쪽에서 분석한 게 한 3.7% 정도 10년물을 그렇게만 흔히 말하는 이거 발행 10년물로 다 발행을 하면 지금에 있는 미국 부채의 20%가 경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네. 그러니까 자꾸만 트럼프가 좀 믿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좀 똑똑하니까. 대표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똑똑하니까. 좀 달라 보였어. 이거는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전 채권 만기도 많이 보니까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많이 보면 여기 좀 집중돼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기 때 교훈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트럼프 일기 때는 제일 처음부터 한 방에 지르지 않았어요. 5%. 자, 관세 5%? 응답 안 해. 그럼 10%. 응답 안 해. 15%. 응답 안 해. 20%.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그만큼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니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확 세게 나오자. 한 방에 빵 치고 나오면 결국은 어이쿠에서 확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그렇지 와 오잖아요 지금. 야 빨리 협상하십니다. 5%면 버텨도 돼. 맞아. 조금 기다리자. 어차피 좀 저러다가 말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5% 30% 부과해버리니까 빨리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충격은 단기에 크지만 회복도 빨리 된다는 거죠.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니까. 그게 이제 일기 때의 교훈을 느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일기 때는 이 관세를 장기간에 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기 때는 처음에는 감세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1년 동안 주가가 좋았어. 그리고 뒤에 관세를 때리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죠 잘해주는 거 100번 그러니까 99번 맞아.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그 한 번 못한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유권자들도 그렇죠. 앞전에 감세는 어떻게 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 딱 중간 선거 앞두고 맞아, 관세로 마지막에 떨어진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 중간 선거에 졌잖아요. 일기 때. 그거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내가 지금 지지율이 높을 때 앞에 그냥 다 빨리 때려버리자. 그리고 처음에 때릴 때 어설프게 때리면 안 된다. 한 방에 때려야 된다. 트럼프 되게 똑똑하다. 저는 이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너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나.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전략가였네. 근데 이거는 제 전략이긴 하잖아.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근데 설마 트럼프가 진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 생각. 저는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높게 평가하지만 거기는 참모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중간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게 뭐 뒤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로 막 안 좋게 나오다가 이제 뒤에 하반기에 감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가 올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결국은 중간 선거에 주가 올라간 걸 보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만약에 나스닥 기준이 2만 넘고 뭐 2만 막 2천 이렇게 가 있으면 결국은 트럼프가 역시 잘한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때리면 경기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이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상품 가격이 급락을 하거든요. 상품 가격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도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굉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가 원래 바이든 정부 때 평균 흔히 말하는 이 레인지가 70불에서 한 80불 정도. 여기에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에서 60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트럼프는 자기 일기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유가가 결국은 50에서 60 레인지에서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안 왔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끄집어 내리겠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고 지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 올라.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6월에 뭐 5월은 나는 금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데 6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시기에 베센트 재무장관 연대를 했어요. 6월까지 관세 협상한다겠죠? 그러면 이 말은 6월에 관세 협상 마무리된다는 거고 그럼 그때 금리 인하하고 그럼 6월에 관세 마무리돼서 감세가 나오면 감세 플러스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 거기에 금리는 인하됐어. 거기에 감세까지 나와. 감세까지가.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하지. 그러면 중요한 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좀 여러분들도 뭔가 딱 되게 계시나요? 맞는 말 같아. 맞죠. 완전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지금 돼. 완전 홀렸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이게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과 트럼프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셨네요, 대표님.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네. 좋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흔들릴지언정 그 하반기를 생각하면 지금은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리고 6월이면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래 네. 걸릴 일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네,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관세 충격으로 실물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낮춘다. 낮은 인플레이션 결국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이어질 거고 네.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건 결국 시장 상승 에너지 그렇지. 작용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감세 정책은 부각된다. 금리 인하 플러스 감세. 그리고 감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아니 왜냐면 이미 상원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세 관련 쪽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 중간선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주가 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감세 금리 인하 결정되면 기업도 투자 확대된다. 이게 결국은 큰 장에 설 수 있는 제가 본 조건인데 저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안 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CPI라든지 PCE 지표를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지표보다 훨씬 더 실시간 흔히 말하는 미국의 그 물가 데이터를 더 실시간으로 잘 알려주는 게 여기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거든요. 예, 요거는 실시간 매일매일 바뀌어요. 다른 것들은 흔히 말하는 시간차를 두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조사하는 기간도 또 있고 얘들은 매일매일 수시로 바뀌는데 보이세요? 1%예요. 1%대. 근데 이게 왜냐면 최근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그 유가 급락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가 그러니까 50에서 60불 요 레인지에서만 있으면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그 주거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이 막 활황인 날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인가요? 경기 침체를 이끌 만큼은 또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또 이것도 다른 데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잘 들어요? 어디 가서 네. 좀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캐시메이커 지식을 뽐내십시오. 예, 왜 제가 이걸 안 하냐면 네. 최근에 1월, 2월, 3월 지금 미국의 흔히 말하는 GDP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은 이유는 결국은 그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GDP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무역 적자를 크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많이 늘었냐? 일단 대표적으로 관세 때리기 전에 일단 다 사나. 대표적 금. 그 다음에 뭐 공장들 같은 경우 재고를 막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빨리 목재도 야 관세 때린데 야 철강도 관세 때린데 야 그럼 일단 다 사나 다 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 사나. 라고 해서 재고를 막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상품 수입액이거든요. 지금 1월, 2월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26%, 22%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3월은 아직 안 나왔는데 3월 나오면 이만큼, 3월 또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관세 때리기 전에 야 일단 다 수입해. 다 가지고 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재고 떨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관세가 예를 들어 지금 한 4월이나 5월에 관세 해결이 됐어. 그치. 그리고 그 미리 다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마스크 같은 딱 그건 거예요. 그때는 비싸니까 막 비싸도 막 사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정상 가격 되면 그거 진짜 뭐 마마 보는 것처럼 나눠줬었어. 지금 현재 기업들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고를 엄청나게 지금 쌓아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언제 관세가 협상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것도 미리 지금 재고 다 땡겨놨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이 빨라져. 그럼 이거 뭐 할 거야? 다 재고 떨이에요. 그러면 이거 상품 가격 하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캐시메이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해야 됩니다. 진짜.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근데 물론 이렇게 했는데 협상이 길어지면 물가는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럼 난 진짜 대표님 들어갈 거야. 저는 나 지금 이렇게 기대가. 저는 5월 안에 웬만한 꽤 많은 국가들이 협상할 거라 보고요. 6월이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그래, 그렇게 질질 안 끌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고 쌓은 거는 나중 되면 그냥 떨이로 팔아야 돼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고용은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고 당연히 수요는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리세션은 아니야. 경기 침체 안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언저리에 와 있는 운전 잘하는 거죠. 진짜 말 잘한다고 대표님. 아니 뭐 다 맞는 말 같고 다 그렇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믿습니다야. 근데 또 이렇게 또 신나네. 채팅창도 막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고 좋아. 대단하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맞죠?